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 이게 202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방식에 큰 변화가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핵심이 딱 두 가지 같아요. 그쵸? 5등급제로 바뀌는 거랑 특히 그 동점자 처리 방식,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네, 이 부분이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변화가 당신에게,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이신 당신께 뭘 의미하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로 작아보죠. 네, 좋습니다.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등급별 비율이 달라지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동점자가 많을 때 중간 석자 백분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게 중요해졌어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한번 보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고1부터 적용되는 5등급제 비율이 이렇게 되네요. 1등급은 상위 10%까지, 네, 2등급은 10% 넘어서 34%까지, 그렇죠. 3등급은 34% 초과해서 66%까지, 4등급은 66% 초과 90%, 그리고 마지막 5등급은 90% 초과. 네, 맞습니다. 보통 교과 전체랑 일부 전문 교과에 적용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거죠. 동점자 처리 방식. 네, 바로 그 중간 석차 백분율. 이게 등급 경계선에 학생들이 막 몰려 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계산 공식도 나와 있네요. 중간 석차. 이게 원래 석차에다가 동석차 인원수 1 나누기 2. 그렇죠. 이걸로 중간 석차를 구하고 그걸로 다시 백분율을 계산해서 최종 등급을 정한다. 이런 방식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백분율은 중간 석차 전체 수강자 수 100 이렇게 계산되고요. 예를 들어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텐데 자료에 나온 예시 한번 보죠. 네. 만약에 96명이 듣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19명이 동점으로 1등을 했다고 쳐보죠. 19명이요? 와, 많네요. 네, 많죠. 그럼 중간 석차는 1 더하기 19 빼기 1 나누기 2니까 10등이 되죠. 아, 10등. 네, 이걸 백분율로 바꿔보면 10 나누기 96 곱하기 100 하면 10.42%가 나와요. 10.42%면 1등급 기준인 10%를 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19명은 최고점을 받았는데도 모두 2등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와, 아니 1등인데 2등급이라니 이거 정말 좀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이게 상대평가 원칙상 그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반영하려는 거거든요. 아하. 또 다른 예시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인데 수강자가 120명일 때 15명이 2등 동점이다. 네. 그럼 중간 석차는 2 더하기 15 빼기 1 나누기 2 하면 9등이 되죠. 백분율로는 9 나누기 120 곱하기 100, 7.5%입니다. 7.5%면 1등급 기준인 10% 안쪽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15명은 원래 석차는 2등이었지만 모두 1등급을 받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동점자 수에 따라서 등급이 확확 바뀔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좀 헷갈릴 수 있는 예시가 하나 더 나와요. 어떤 거죠? 수강자가 96명인데 7명이 1등 동점인 경우예요. 7명이요? 네. 중간 석차 계산하면 1 더하기 7 빼기 1 나누기 2, 4등. 백분율은 4 나누기 96 곱하기 100, 4.17%. 4.17%면 당연히 1등급 범위 10% 이내잖아요? 그럼 이 7명은 1등급이겠죠? 그런데 자료에는 이 학생들이 모두 2등급을 받고 1등급은 아예 없다고 나와 있어요. 네, 잠깐만요. 백분율은 4.17%인데 왜 2등급이죠? 그럼 1등급은 누가 받아요? 아무도 못 받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 왜죠? 계산상으로는 1등급인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규칙 때문인데요. 계산된 중간석자 백분율 자체는 1등급 범위가 맞아요. 4.17%니까요. 하지만 동점자 그룹 전원은 중간석차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는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아, 그룹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군요. 그렇죠. 이 경우 중간석차가 4등이잖아요. 백분율 자체는 1등급 범위지만 이 동점자 그룹 전체에게 4등에 해당하는 등급, 즉 이 자료의 특정 시나리오 규칙에 따르면 2등급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중간 지점이 그 등급의 대표 위치가 되고 그 위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동점자 수가 많아서 그룹의 중간 지점 백분율이 상위 등급 기준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 상위 등급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요. 와, 이건 정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이네요. 단순히 점수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동점자가 몇 명인지 그 그룹의 상대적인 중간 위치가 최종 등급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몇 점 이상이면 1등급 이런 단순한 계산이 이제 안 통하는 거네요. 그렇죠. 훨씬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오늘 이렇게 2025년 고1부터 적용될 새로운 5등급제, 특히 동점자 처리의 핵심인 중간 석차 백분율의 좀 복잡한 부분까지 깊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에 나온 수강자별 등급 인원 조견표나 아니면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동점자 처리 방식이 이렇게 등급을 크게 바꾸고 심지어 최고 등급이 사라지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면 이 새로운 제도가 학생들 사이에 어떤 경쟁, 또 어쩌면 협력 관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당신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